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막 천국처럼 느껴지지만은 또 않는 것 같아요. 뭐 짜증 많이 나시잖아요. 뭐 집을 저도 이제 뭐 5살짜리 이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뭐 집안일을 다 해놓으면 또 어서 어지르고 남편은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고 또 싸움도 나기도 하죠. 너 왜 빨래통에 집어넣으라 그래도 꼭 거기다가 뭐 화장실 옆에 던져놓는다든지 뭐 그런 일도 싸우기도 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원망하시기도 하죠. 못 보러 온다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얼마 썼냐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체크하면서 짠돌이 하는 것도 또 원망이 되죠. 뿐만 아니라 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폭력, 가정 폭력의 문제들도 굉장히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외도의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리고 또 분노 이런 문제들로 또 가정이 또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의 폭력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내 아들은 너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결혼해도 자기 소유죠. 여전히 자기 소유. 이민 사회에서 더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일들로 이제 어렵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 자고 있는데 물을 따고 열쇠도 받으셔가지고 물을 따고 자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는 막 헛되지라면서 막 욕을 하시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갑자기 많이 이렇게 하면서 연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존재하기도 한답니다. 뭐 아주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가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은 뭐 많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좀 회복돼야 되는 대상이 요즘에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망이 있나요? 가정에? 네, 희망은 여전히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 짜증, 원망, 실망, 상처, 분노 가끔 많고 왜 희망이 있는지를 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들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부부예요. 뭐 배우자하고 나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둘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해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때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나를 형성하는 일들이 또 있고, 또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또 나와 이 배우자 부모의 관계도 있고 마찬가지로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는 뭐 남편을 닮았는데 너무 이 관계가 안 좋은 이렇게 하고, 특별히 막 미운 자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또 저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남편의 동생, 내 아내의 뭐 동생들한테 일들이 일어나고, 저 만난 분은 이 남편은 아내의 동생에게 100만 불짜리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로요. 맥도날드 이런 거 명의를 했다가 이 아내의 동생한테 먹어버려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와야 되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웃고 있지만 이 100만 불짜리 남의 어려운 일도 어떻게 웃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상당 뭐 이렇게 가정이란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의 어린아이가 뭐 눈썹을 계속 뽑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문제로부터,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속눈썹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런 문제부터, 어떤 분은 내 하루 삶이 지옥 같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 뭐 문제들이 다양하긴 한데요. 아마 이 안에도 가벼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레벨들로 문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누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해서 나에게 큰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자신이 느낄 때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주어졌지만 굉장히 짧아요.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나누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 회복이라든지 관계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또 검사 이제 다 합산하셨어요? 네. 150점 이상 있으세요? 자신 있게 손을 드셨네요. 150점 이상 되신 분들은요, 평균. 근데 어떤 분은 229점
계산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는 맞는지.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피시고서 뭐 너가 날 안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다시 점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뭐 그런 검사지가 아니고 이제 실험이 되고 검증이 돼 있는 그런 만족도를 검사하는 표니까요. 한번 나눠보시면서 왜 너는 5지? 나는 3대. 혹은 나는 왜 1이지? 너는 5대.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1을 3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해보면 아마 이 부분 부분들이 부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0에서 150점 있으세요? 손 안 쳐서 괜찮으세요? 여기 부끄러우시죠? 그 노력이 필요하신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120점 이하인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120점 이하이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도 상담소가 또 있는 걸로 아마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보세요. 우리 갈등이 일어나면 성격 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등 없는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네요. 저 만나는 분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싸우세요. 전기장판을 이제 겨울에 비고 자는데, 전기장판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내려와가지고 남편 어깨에 베긴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짜증나가지고 저 이제 진짜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남편이 이 이슈를 딱 얘기하면서 이걸 내가 올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는 거, 자기 전에. 이게 자꾸 흘러 내려오잖아, 소리에. 이거 내 어깨가 베이니까 올려놔라, 이렇게. 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워가지고, 이거 좀 올리고 자자 말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때문에 또 깨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내는 나를 깨워라. 남편은 말하기 전에 올려놔라. 이걸로 막 진짜로 심하게 싸워서. 그러면 다음에는 올려주시기, 자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올려주시기로 약속도 좀 하게 룰을 만들어드려서 이런 일들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밥 먹고 이를 닦고 밥 먹는 이런 진짜로. 그래서 남편에게 너가 직장에 나가는데 일을 닦고도 밥을 먹으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이런 것도 막 싸우고,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하러 이제 남편한테 가자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왜 안 감고 내려오니, 이런 걸로 남편도 열받아가지고 앉아 하고 다시 올라, 이런 일들을 막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양말 벗어놓는 거, 그리고 물을 마시잖아요. 마시고는 책상에 계속 컵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 좀 치워서 다 내다 버린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남편은 일회용 컵을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쓰고 싹 버리면 되지 않냐. 아내는 남이 일회용 쓰는 게 싫다, 이런 걸 막 싸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컵을 한번 싹 다 내다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된다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컵들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집어넣고 다른 컵을 쓰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로 싸우기도 해요. 라면 먹는 얘기, 또 막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요. 근데 여자분은 그냥 막 갱년기에 돌입해가지고 관계를 하기가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요. 근데 남자는 이 아내를 그냥 동물을 끌듯이 해가지고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섹스에 미친 인간. 남편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강제로 그렇게 관계를 해본 적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 정말로. 이런 문제로 막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죠. 11점도 여러분들 잘하세요? 선생님 11점도 잘하세요? 이걸 tek스를 띄고 해야 되냐? 띄기 전에 금액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실수령액 다 띄는 금액을 해야 되냐? 이런 걸로 막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띄기 전에 해야 돼? 띄고 나서 해야 돼요? 11조요. 띄고 나서 하시는군요. 네, 이거는 부부끼리 의논해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요, 어떤 아내는 자꾸 바운스를, 돈을 자꾸 오버차지를 쓰는 거, 데비카드를 자꾸요. 그래서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제 앞에서 도대체 이 인간이 정신이, 난 도움 안 줘도 된다. 돈 못 벌어도 된다. 근데 이런 돈 안 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중에 이제 개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남편이 너무 짠돌이 짓을 하는 거예요. 1불, 2불 이렇게 따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어차피 네 돈 나가는 거니까 나는 그냥 쓰겠다. 손해 끼치는 거야, 남편한테. 어차피 나한테 돈 안 주니까. 이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 가지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견해 차이도 있고 인생관 차이, 가치관 차이, 기호 차이, 문제 처리 방식의 차이,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뭐 그저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싸운다고만 많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으신 분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으세요? 여쭤보죠. 그러면 늘 우리 너무 틀려요. 너무 성격이 틀려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부 갈등의 문제를 성격 차이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육신도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존재, 또 사회적인 존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서 우리 전인적인 우리 이루고 있는데 단지 뭐 성격 차이라는 말로 부부 갈등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가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요. 많이 갈등을 하게 되면 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권투할 때요? 네, 참 맞아요. 손 내리고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손 내리고 막 까불까불 하다가 탁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운당하는 영상들도 있고 손 내리고 맞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계속해요. 여기 뭐 결혼한 지 몇 년 좀 젊으신 부부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겠죠. 왜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내리면 맞는 거예요. 내리면 맞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더 바싹 올리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바싹 올리고 지내다가 뭐 갑자기 새벽기도에 갔는데 목사님이 막 용서해라, 말씀을 하시고 사랑해라, 아껴줘라. 그래서 갑자기 은혜를 딱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못난 인간을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렸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맞는 거예요. 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렇게 막 맞는 거예요. 발길이 당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라고 갔다가 또 맞고, 또 용서해야지 갔다가 또 품어줘야지 하고 내렸다가 또 맞고, 자꾸 내리다가 보니 내리고 맞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 갖겠어요?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 갖게 돼요.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한테는 내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경계를 붙여서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바싹 올리고 경계를 하고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 이렇게 내 아는데 사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예하고 뭐 했지만 계속 가드를 올리고 살다 보면 어때요? 계속 경계해야 되고 서로 신경전해야 되고 막 파워 게임을 해야 되고 날카로운 말들을 오고 가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면 어때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다 뭐 하라고 허락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게 손을 바싹 올리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이제 가드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딴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 뭐 가끔 보세요? 그분 부부예요? 집에다가 밥 먹여주는 사람을 보시면 부부의 확률이 잘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잘 힘들죠. 그거는 불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하고 뭐 성관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성관계를 왜? 서로 그거 하고 싶어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외도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집에 들어오면 맨날 긴장하고 싸워야 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따가 넣어주고 물 따라주고 같이 자고 이런 편하게 하니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마음에 긴장이 채워야 되겠어, 잊어버려야 되겠어. 여기서 막 치고받고 했어요.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이 뭐 돈 얘기 짜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그러잖아요. 해소하고 싶잖아요. 어디로 가요? 술을 찾아가는 거죠. 외국내에는 어떤 유명한 술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좀 내려가면요, 술집이 애난데 저기 뭐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자고 불신자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술을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 봐요. 뭐 어떤 사람은요, 뭐 게임을 해요. 신혼부부인데요. 3년 동안 좀 젊은 부부들은 막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에 고스톱 맞고 같은 걸 해가지고 아내가 계속 맞고 맞히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원하는 날 계속 맞고 맞히고 핸드폰 빼서
짜증나 싸우고 물에 집어던진다고 물에 집어넣는다고 남편이 열받아가지고도 근데 아내는 계속 그러면 왜요? 꼴 보기 싫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 남편들 외도는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큰 사건이 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포르노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탐닉하는 거야. 그만 봐야 돼. 근데 또 싸워서 뭐 이렇게 트리거했어.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보고 반복하는 거죠. 그만 봐야지. 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먹게. 하는데 아내가 툭 긁어. 다시 그걸 또 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책감을 잊으려고 또 접속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은 드라마를 보는 순간은 잊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무슨 빛나는 로맨스이고 드라마 많이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막 계속 탐닉해서 보는 수 있어요. 왜요? 보는 동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로요. 그리고 그냥 막 돈을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이제 카드를 들고 이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배우자랑은 싸우치기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요? 한번 붙으면 싸움이 커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나도 피해를 입어.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 배우자에게는 공격하면 안 되겠다. 난 저 사람을 하면 안 되겠고 누굴 공격해?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애를 공격해야 되겠다. 왜냐면 애는 나한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담에서 이제 트라이앵글 디어를 부르는데 뭔가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을 혹은 사물을. 그래서 애를 쥐어잡아. 여기 욕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애한테 소리를 딱 지르면서 하지만 했지 않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들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힘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싸워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들이받고 이렇게 키우셨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남편이 좋아하는 개에다가 비비총을 막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뭐 그러고 싶으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해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90%가 제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웃음 먹고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뭐 남편이 좋아하는 참뭐 별로 찾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뭐 이렇게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팔을 내리고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좀 경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혹시 팔을 내가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계하고 긴장하며 살아고 있을까?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팔을 바싹 올리고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오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뭐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팔 올리고 있나 내고 있나? 경계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언제부터 내가 팔을 바싹 들어올리고 살고 있었지? 그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지?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왜 팔을 들어올리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요, 왜 팔을 들어올리게 만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맞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안정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는 팔을 바싹 들어올리고 지내온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어떤 부분에게나 다 존재해요. 우리는 없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다 발라버리셨지만 내적에는요. 그래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팔을 들어올리고 긴장하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요. 정서적으로 유대되고 싶은 욕구, 결합하고 싶은 욕구는 다른 욕구들이 조금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뒤는 그냥 제일 살갑게 와닿는 욕구가 어떤 욕구예요?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막 천국처럼 느껴지지만은 또 않는 것 같아요. 또 짜증 많이 나시잖아요. 뭐 집을 저도 이제 뭐 5살짜리 이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뭐 집안일을 다 해놓으면 또 어서 어지르고 남편은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고 또 싸움도 나기도 하죠. 너 왜 빨래통에 집어넣으라 그래도 거기다가 뭐 화장실 앞에 던져놓는다든지 뭐 그런 일도 싸우기도 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원망하시기도 하죠. 뭐 돈 못 벌어온다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얼마 썼냐 그 스테이트먼트 체크하면서 짠돌이 하는 것도 또 원망이 되죠. 뿐만 아니라 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폭력, 가정 폭력의 문제들도 굉장히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의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리고 또 분노 이런 문제들로 또 가정이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의 폭력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내 아들은 너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결혼해도 자기 소유졌으니까 여전히 자기 소유. 이민 사회에서 더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일들로 이제 어렵게 겪게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 자고 있는데 물을 따고 열쇠도 받으셔가지고 물을 따고 자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는 막 헛배질하면서 막 욕을 하시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연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존재하기도 한답니다. 뭐 아주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가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긴 하지만은 뭐 많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좀 회복돼야 되는 대상이 요즘에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망이 있나요? 가정에? 네, 희망은 여전히 있겠죠. 뭐 여러분들 짜증, 원망, 실망, 상처, 분노 가끔 많고 왜 희망이 있는지를 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들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부부예요. 뭐 배우자하고 나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둘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해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때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나를 형성하는 일들이 또 있고, 또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또 나와 이 배우자 부모의 관계도 있고 마찬가지로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는 뭐 남편을 닮았는데 너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믿기도 하고, 특별히 막 미운 자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남편의 동생, 내 아내의 뭐 동생들한테 일들이 일어나고, 저 만난 분에는 이 남편은 아내의 동생에게 100만 불짜리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로요, 맥도날드 이런 거 명의를 했다가 이 아내의 동생이 먹어버려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떠나와야 되는. 여러분 남의 일이라 묻고 있지만 이 100만 불짜리 남의 어려운 일도 어떻게 웃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상당 뭐 이렇게 가정이나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어린아이가 뭐 눈썹을 계속 꼽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문제로부터,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콧눈썹 계속 꼽는 거예요. 그런 문제부터, 어떤 분은 내 하루 삶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 뭐 문제들이 다양하긴 한데요. 아마 이 안에도 가벼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레벨들로 문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누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해서 나에게 큰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자신이 느낄 때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주어졌지만 굉장히 짧아요. 1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 나누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 회복이라든지 관계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또 검사 이제 다 합산하셨어요? 네. 150점 이상 있으세요? 자신 있게 손을 드셨네요. 150점 이상 되신 분들은요, 평균. 근데 어떤 분은 229점
계산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물어보세요. 누구 정도는 맞는지.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피시고서 뭐 너가 날 안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냥 다시 점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뭐 그런 검사지가 아니고 이제 실험이 되고 검증이 돼 있는 그런 만족도를 검사하는 표도니까요. 한번 나눠보시면서 왜 너는 5지? 나는 3대. 혹은 나는 왜 1이지? 너는 5대.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1을 3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해보면 아마 이 부분들이 부부관계에 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0에서 150점 있으세요? 손 안 치셔도 괜찮으세요. 부끄러우시죠? 그 노력이 필요하신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120점 이하인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120점 이하이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도 상담소가 또 있는 걸로 아마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보세요. 우리 갈등이 일어나면 성격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등 없는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네요. 저 만나는 분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싸우세요. 전기장판을 이제 겨울에 비고 자는데, 전기장판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내려와가지고 남편 어깨에 베긴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짜증내가지고 저를 이제 진짜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남편이 이 이슈를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내가 올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 자기 전에 이게 자꾸 흘러 내려오잖아요 속에. 이거 내 어깨가 베이니까 올려놔라 이렇게 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깨워가지고 이거 정말 올리고 자자 말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때문에 또 깨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내는 나를 깨워라. 남편은 말하기 전에 올려놔라. 이걸로 막 진짜로 심하게 싸워서 그러면 다음에는 자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올려주시기로 약속도 누가 룰을 만들어드려서 이런 일들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밥 먹고 이를 닦고 밥 먹는 이런 진짜로 그래서 남편에게 너가 직장에 나가는데 일을 닦고도 밥을 먹으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이런 것도 막 싸우고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하러 이제 남편한테 가자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왜 안 감고 내려오니 이런 걸로 남편도 열받아가지고 앉아 하고 다시 올라 이런 일들을 막 싸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양말 벗어놓는 거 그리고 물을 마시잖아요. 마시고는 책상 위에 계속 컵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 좀 치워 다 내다 버린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남편은 일회용 컵을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고 싹 버리면 되잖냐. 아내는 나는 일회용 쓰는 게 싫다고 이런 걸 막 싸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컵을 한번 싹 다 내다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된다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컵들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집어넣고 다른 컵을 쓰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로 싸우기도 해요. 라면 먹는 얘기 또 막 부부관계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요. 근데 여자분은 그냥 막 갱년기에 돌입해가지고 관계를 하기가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요. 근데 남자는 이 아내를 그냥 동물을 끌듯이 해가지고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섹스에 미친 인간. 남편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강제로 그렇게 관계를 해본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 정말로. 이런 문제로 막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죠. 11점은 여러분들 잘하세요? 선생님 11점은 잘하세요? 이걸 tek스를 띄고 해야 되냐? 띄기 전에 금액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실수령액 다 띄는 금액을 해야 되냐? 이런 걸로 막 싸우는 부부들도 다 있어요. 띄기 전에 해야 돼? 띄고 나서 해야 돼요? 11조요. 띄고 나서 하시는군요. 네, 이거는 부부끼리 의논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요, 어떤 아내는 자꾸 바운스를 돈을 자꾸 오버차징해서 쓰는 거 데비카드를 자꾸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제 앞에서 도대체 이 인간이 정신이 가정을 난 도움 안 줘도 된다. 돈 못 벌어도 된다. 근데 이런 돈을 안 나가게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중에 이제 개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남편이 너무 짠돌이 짓을 하는 거예요. 1불, 2불 이렇게 따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어차피 네 돈 나가는 거니까
나는 그냥 쓰겠다. 손해 끼치는 거야 남편한테. 어차피 나한테 돈 안 주니까. 뭐 이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 가지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견해 차이도 있고 인생관 차이, 가치관 차이, 기호 차이, 문제 처리 방식의 차이,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뭐 그저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싸운다고만 많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으신 분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으세요? 여쭤보죠. 그러면 늘 우리 너무 틀려요. 너무 성격이 틀려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부 갈등의 문제를 성격 차이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육신도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존재, 또 사회적인 존재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서 우리 전인적인 우리 이루고 있는데 단지 뭐 성격 차이라는 말로 부부 갈등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가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요. 많이 갈등을 하게 되면 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권투할 때요? 네, 참 맞아요. 손 내리고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손 내리고 막 까불까불 하다가 탁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운당하는 영상들도 있고 손 내리면 맞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계속해요. 여기 뭐 결혼한 지 몇 년 좀 젊으신 부부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가드를 바싹 올리고 있겠죠. 왜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내리면 맞는 거예요. 내리면 맞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더 바싹 올리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바싹 올리고 지내다가 뭐 갑자기 새벽기도에 갔는데 목사님이 막 용서해라, 말씀을 하시고 사랑해라, 아껴줘라. 그래서 갑자기 은혜를 딱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못난이면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렸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맞는 거예요. 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제 막 맞는 거예요. 발길이 당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라고 갔다가 또 맞고, 또 용서해야지 갔다가 또 품어줘야지 하고 내렸다가 또 맞고, 자꾸 내리다가 보니 내리고 맞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 갖겠어요?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생각 갖겠어요.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한테는 내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경계를 붙이고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고 바싹 올리고 경계를 하고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 이렇게 내 아는데 사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했으니까 이해하고 했지만 계속 가드를 올리고 살다 보면 어때요? 계속 경계해야 되고 서로 신경전 해야 되고 파워 게임을 해야 되고 날카로운 말들을 오고 가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면 어때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라고 하라고 허락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게 손을 바싹 올리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이제 가드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네? 여자친구, 남친구, 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 가끔 볼 수 있으세요? 그분 부부예요? 집에다가 밥 먹여주는 사람 보시면 참 부부의 확률이 잘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잘 힘들죠. 그거는 불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하고 뭐 성관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성관계를 왜? 서로 그거 하고 싶어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외도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집에 들어오면 맨날 긴장하고 싸워야 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입에다 넣어주고 물 따라주고 같이 자고 이러니 편하게 하니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마음에 긴장이 채워야 되겠어, 잊어버려야 되겠어. 여기서 막 치고받고 했어요.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이 또 돈 얘기 짜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야 되잖아요. 해소하고 싶잖아요. 어디로 가요? 네, 술을 찾아가는 거죠. 요 동네에는 어떤 유명한 술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좀 내려가면요, 술집 애난데 쪽에 뭐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자고 불신자고 그냥 푸는 거예요, 술로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 봐요. 뭐 어떤 사람은요, 게임을 해요. 신혼부부인데요. 3년 동안 좀 젊은 부부들은 막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에 고스톱 맞고 같은 거 해가지고 아내가 계속 맞고 맞히는 거야 집에서. 남편이 원하는 날 계속 맞고 맞히고 핸드폰 빼서 짜증나 싸우고 물에 집어던진다고 물에 집어넣는다고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아내는 계속 그만 왜요? 꼴 보기 싫고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뭐 남편들 외도는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어. 이건 하면은 결혼 큰 사건이 날 거야. 어디로 가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포르노 이렇게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탐닉하는 거야. 그만 봐야지. 근데 또 싸워서 뭘 트리거했어.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보고 반복하는 거죠. 그만 봐야지. 또 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 죄송했어요. 다시 난 거. 하는데 아내가 툭 긁어. 다시 흘러도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데 죄책감을 잊으려고 또 접속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은 드라마를 보는 순간은 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빛나는 로맨스니 드라마 많이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막 계속 탐닉해서 보는 수 있어요. 왜요? 보는 동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로요. 그리고 그냥 막 돈을 써주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이제 카드를 들고 이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배우자랑은 싸우치기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요? 한번 붙으면 싸움이 커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나도 피해를 입어. 한번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 배우자에게는 공격하면 안 되겠다. 난 저 사람을 하면 안 되겠고 누굴 공격해? 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애를 공격해야 되겠다. 왜냐면 애는 나한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담에서 이제 트라이앵글 디어를 부르는데 뭔가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을 혹은 사물을. 그래서 애를 쥐어잡아. 여기 욕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애한테 소리를 딱 지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들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힘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싸워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따위로 키우셨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남편이 좋아하는 개에다가 비비총을 막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러고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세미나를 해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90%가 제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이 웃어놓고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참으로 바로 찾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렇게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팔을 내리고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지, 혹은 내가 이렇게 좀 경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혹시 팔을 내가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계하고 긴장하며 살아고 있을까?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팔을 바싹 올리고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오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팔 올리고서 내고 있나? 경계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언제부터 내가 팔을 바싹 들어 올리고 살고 있었지? 그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지? 나로 하여금 그 일이 왜 팔을 들어 올리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요, 왜 팔을 들어 올리게 만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맞으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유대감 그리고 안전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팔을 바싹 들어올리고 지내온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어떤 부분에게나 다 존재해요. 우리는 없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다 달라고 하셨지만 내적에는요. 그래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팔을 들어올리고 긴장하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요. 정서적으로 유대되고 싶은 욕구, 결합하고 싶은 욕구는
다른 욕구들이 조금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뒤는 그냥 제일 살갗에 와닿는 욕구가 어떤 욕구예요? 시간들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매담 진짜 상담에 오시면 언제가 시간이 좋으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편이 직장 갔다 왔을 때 혹은 내가 직장 갔다 돌아왔을 때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네, 토요일이 좋고 목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 그러면 아이들을 있잖아요. 넷플릭스 한 번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낮에 보여주지 말고 기다리셨다가요. 밥 먹고 이제 커피 마시고 차 마실 때 넷플릭스 아이 틀어주고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시기로 해요. 아니면 아이를 언니는 집에 맡겨놓고 두 분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집에서는 또 이런 대화 안 되니까 밖에 나가셔서 스타벅스나 어디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대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시간도 잡아드리면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배우자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많이 모르세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알게 되고 또 아는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런 상처나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이런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나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자기 모델을 해서 그런 상처나 그런 경험들, 이별이나 상실이나 슬픔이나 무안했던 거나 부당했던 거나 이런 경험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을 인식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긍정.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낮은 자존감, 나는 초라해. 나는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긍정 이미지, 자기 부정 이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경험들이. 그리고 그때 그 경험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가까운 릴레이션십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결정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만하다. 혹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만해. 이렇게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부족해. 왜냐면 매일 부름맞고 맨날 때리고 너는 못한다. 저주에 얻어듣고 너 그따위 사람 인생 어떻게 되니 욕을 하고 막 상처받아서 나는 부족한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만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 애착 중에서 불안 애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나는 I'm okay야.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에 대한 긍정이. 나는 오케이. 난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믿을 사람 없고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제 회피 애착이라 그러는 애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이제 혼란, 공포 애착이라고 하는 fear for harm attachment 스타일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애들을 실험실에 놓고 스트레스 받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이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같이 놀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갑자기.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애가 또 경계하다가 다시 가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몰래 나가요. 애 딴데 팔았을 때. 근데 엄마가 들어와 봤어요. 다시 들어와요. 한숨 있다가. 그때 애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틱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달려가가지고 매달리고 안 나요.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요, 엄마를 한번 딱 보더니 팍팍 갖고 놀아요. 뭐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는 거지, 나를 놓고. 벌 주는 거예요. 엄마를 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회피형, 어버이던트한 어태치먼트 스타일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5살, 12살 경험들 중에서 강화되고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안정애착이랑 형성되는 거, 회피애착, 시간이 없으니까요, 불안애착,
두려움 애착 제가 슬라이드 나눠드렸는데 글자 보이세요? 네. 집에 가셔서 나는 어떤 애착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애착 관계에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파악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막 회피, 나는 막 불안 애착이에요. 그래서 막 남편이 전화 안 받으면 막 너무너무 불안해요. 계속 전화해. 막 체킹해. 남편은 어보이던트예요. 기대고 치대는 거 너무 싫어. 이런 부분 어떻게 될까요? 전지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전화를 해? 일할 때. 이런 식으로 바쁜 전화해서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사례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사실 부부 안에서 틀린 유형들 때문에 문제를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보이던트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네 인생 살라는 거야. 나 건드시면 나도 되게 좋아. 서로 너무 독립적인 부부였어요. 이런 부부들도 커뮤니티먼트 이슈라든지 인티머시라든지 사랑이라고 할 때 뭐 처형이 떨리가 있는데 패션도 있고 인티머시도 있고 프렌드 이렇게 커미트먼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인티머시한 관계가 잘 생기지 않겠죠. 나도 뭐 자기 인생이 더 좋고 이상 이런 식으로 또 건들지 않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요.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이게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세요. 부모와의 그런 애착, 아까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인터널 워킹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재단하는 틀을 내게 형성해 주는데요. 이것들이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이게 불안애착, 공포애착, 회피애착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게 좀 왜곡된 여성상을 심어줄 것 같아요. 여자이면 여성상, 남자이면 여성상. 그래서 어떤 남자분은 여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곡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때려야지 말을 듣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뭐 옛날 한국 분들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그거 어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왜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다 뭐예요? 엄마 때리는 너무너무 싫은데 자기도 앵거가 올라오면 그거 컨트롤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 정말 싫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방법 이렇게 학습되고 그런 모델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저거는 무시해야지 말을 듣는 거, 강하게 말해야지 말을 듣는, 욕을 해야지 말을 듣는 그런 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 아빠나 이렇게 오빠나 뭐 편애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강압적인 부모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 어떻게 돼요? 어떤 상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혹은 경쟁해야 되는, 또 반대로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떠받들어야 돼요. 속은 어떤 사람 아프지만 네네네네 해야 되는. 이렇게 남성상 왜곡된 남성상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요 어린 시절의 그 상처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자기 인식을 증가했을 때 또 바운더리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 친한 거야? 나는 친한 거야라고 이만큼 세트놓고 사람 여기다 놓고 이만큼 세트놓고 사람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거리를 조절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준비 안 됐는데 너무 가까워 친밀감을 표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상담 와가지고 막 어려운 얘기를 인생의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막 자기가 성적으로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기프트카드. 이게 뭐예요?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저한테 얘기하고 불안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이제 빨리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가까이 이렇게 이해받고 싶고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준비 안 된, 이렇게 안 됐지만 가까이 다른 사람은 준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뭐 자존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때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 옆에서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성격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니에요. 저는 성격 그렇게 너무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저한테
뭐 저는 이제 연습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인사를 받는 칭찬 받는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죠. 어떻게 칭찬 받는 연습 시켜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빨 안 모으세요? 안 모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멘트까지도 같이 정해드려요. 상담 안에서. 그래서 무슨 멘트가 제일 더 칭찬받기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기 좋겠네요. 그런 말씀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집사님 오늘 예쁜 옷 입었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을 시켜줘요. 세션 안에. 근데 헬스도 자존감을 높이는데 자기에게도 그런 영향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자녀 양육 방법, 뭐 맞고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애한테 질투심 느끼는 부모님, 엄마도 많이 있어요. 남편이 뭐 너무 딸 사랑하는데 그것이 자기 원부모와의 상처가 투입돼가지고 막 애가 야 나는 그런 거 못 입었는데 그런 거 입고 뭐 나는 그런 교육 나는 진짜 정말 자기 언니는 대학 가고 나는 공부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혜택을 다 받아? 해주면서도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거야. 잘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못 받았으니까 잘해줘야 되는데 해주면서도 막 이렇게 질투심을 느끼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 대화법도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해하고 불신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거절을 못하거나 혹은 너무 거절을 바라거나 공감을 못하거나 혹은 너무 공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빨리 풀려고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이미지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기도해? 이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대화? 왜 이렇게 그리고 가시고 저는 멀리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시켜서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요 아침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행복했고 대표 기도라도 막 교회 오는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갔고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진짜 대화하듯이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멀리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 사랑을 얼마나 끊임없이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성들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실 리가 없어. 뭔가를 요구하실 거야. 정말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러실 리가 없어.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입술로 그렇고 마음에 믿어가지고 안 하는 거죠. 안 믿어서 왜요? 한 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바뀔 수 있나 하나님 이미지가? 근데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시기가 되셔가지고 한발적인 기피할 같은 거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못났던 부모님들의 역할을 딱 교체해 주셔가지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아까 지독하다고 했잖아. 그 어린 경험이. 얼마나 지독한지 다시 그게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평생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네? 좋은 부모님 되시길 바라요. 아기가 뱃속에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 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평생 쫓아다닐 거니까요. 저조차도 끊임없이 싸움하고 하나님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 용서했어. 그래도 스물스물 또 올라. 아주 지독하다는 거죠. 그러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목사님 쉬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쉬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상처들이 아까 일어났던 일이 생기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고 하면 이제 멘탈 필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 배우자를 보는 눈,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인포메이션이 오는 눈, 누군가에게 나는 정보가 오는 것들을 다 걸러버려요. 왜곡되게 걸르는 이런 필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should, must, ought, not 이렇게 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반드시 이래서는 안 돼 하는 리스트들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면 반드시 내 요구를 다 들어줘야 돼. 혹은 내 아내라면 이래야만 돼.
절해하면 돼요. 설거지 남자의 자존심 절대 할 수 없어. 부엌 내가 이거 너 숟가락까지 넣을 수 있어. 그러나 설거지는 절대 못해. 진짜로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니까 설거지는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그거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왕자님도 계속 얘기해서 왕자님 나셨나요? 거신이 왕자님이세요. 저 얘기해요. 이게 나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돼.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리스트. 그래서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있으면 충돌되겠죠. 그냥 뭐 충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분 저희 저는 케이스 다 실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밤에 사발면을 10시 반인가 11시인가에 밤늦게 사발면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가가지고 사발면 먹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발면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멘탈 필터가 있잖아요. 사발면 먹으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 들었는데 뭐가 거슬려 잘못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왜 너가 밥 안 차려줘서 밥 안 차려줘서 사발면 먹는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사발면 먹어라 질문에 네가 안 차려주니까 내가 사발면 먹지. 짜증이 이제 쌓였었던 거죠. 그러면 아내가 그 정보를 받고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듣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잖아. 정말로요. 되게 치사해 보이죠? 되게 치사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애새끼는 맨날 고기 먹고 나는 왜 맨날 라면 먹어야 돼.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면 아내 얘기하겠죠? 또 얘기해요. 누가 먹으래?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먹어? 아내가 말하죠. 밥 먹어. 밥이 있으면 차려줘야지 먹지. 또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려 먹어. 남편은 자존심 있잖아. 싫어.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막 서로 막 싸우니까 열받아가지고 아까 나온 얘기처럼 내가 왜 남의 새끼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돼? 내 새끼만 잘 차려주고 얼마나 싸우게 되는 거야. 왜 그럼 남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왜 밥 먹는데 와서 시비야? 꺼져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사발면 먹는 냅두지 왜 와가지고 사발면 먹어? 왜 시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실은 사발면 먹어 질문한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그게 이제 왜 시비 거는 게 돼서 꺼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충분히 할 수 없겠지만 내 안에 있는 반드시 그래야만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라는 리스트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오늘은 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걸 나눠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멘탈 필터가 생겨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나를 만져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뭐 그런 두려움들도 필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탁을 거절했을 때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뭐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는 이런 필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행동할 걸 거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내담자는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분위기가 안 좋아. 누구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근거 없이 자기 때문에 그럴 거야, 싫어할 거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리스트들이 없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문제는요, 나한테 있는 이 리스트들 있잖아요. 옳아요, 틀려요? 네?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거예요? 내가 그게 느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 부당함을 이기기 위해서
남자면 여자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놓은 리스트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잘 담아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두 부분들도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나면요, 또 나를 파악하는 것 중에서 아까 뭐 애착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리스트도 얘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이제 우리 레드 버튼 이야기들 많이 사람들이 가끔 하는데요. 뭔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 버튼이 하나 생겨요. 큰 버튼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버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바람만 싹 스쳐 지나가도 막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 집사님 머리 예쁘게 했네. 집사님 좋은 가방 들었네. 왜? 꼬아? 뭐 이렇게. 왜? 그 돈에 예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그냥 인사를 했는데, 살짝 바람만 스쳐도 버튼이 눌려가지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생긴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널 워킹 모델이든지, 멘탈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빨간 버튼,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꼭지가 탁 돈다 그러잖아요. 그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버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주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드러내고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버튼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버튼이 빵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낌새만 알려차려져도 버튼이 빵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겨요? 어린 시절에 늘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면요. 어떤 사람은요, 오해받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오해받는다고 느껴지면 버튼이 빵 눌리고 그냥 이성이 툭 들어와가지고 그게 누구든지 막 매진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도 부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무시하는 거. 이민사에서 여러분들 지내시잖아요. 뭐 드시면서 사세요? 뭐 드시고 사세요? 네? 밥 드시고 사세요? 쌀밥이요. 쌀밥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드시고 사시잖아요. 이민 세대는요, 자존심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어떻게? 너 나한테 이렇게 그 바늘로 상처 줬어? 너 내 입에 있는 칼 좀 받아봐. 지금 더 심하게. 나 건들기만 건드려봐. 넌 하여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뭐 여기 좀 도시가 괜찮죠? 중부 이렇게 막 이런 한이 많지 않은 이런 가보면요, 거기는 먹고 살기가 더 치열해요. 왜냐면 한인 상대로 비즈니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 더 치열해요. 그런데 가면요, 사람이 존재 몰라요. 막 서로 질서하고 이런 것들 버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레드 버튼. 나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뭐를 눌렀을 때, 뭐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게 눌리지, 내가 확 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버튼을요? 내한테 있는 걸? 아니죠. 내 배우자가 잘 알아요. 나는 지금 올라가지고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잘 알아요. 뭘 누르면 이 인간이 확 왜냐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받는 일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 버튼 막 열받게 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제일 잘하냐면 그 배우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 몰라. 하여튼 나는 화가 나. 근데 내 배우자 잘 알고 있어요. 먼저 알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누르지 말아야 되겠죠.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아는 것은 중요해요. 이 레드 버튼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이 레드 버튼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세요? 이걸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 레드 플래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또 이 주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게 눌리겠구나. 눌리면 벌써 이제 눌린 후에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 일단 눌리면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버스 올라타는 그거는 이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차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차 타려고 그런 싸움이 생기기 전에, 버튼이 눌리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주제를 바꿔주든지 어떤 대응 방법들을 가지고 그거를 눌리지 않도록 미리 도움을 평소에 난 요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눌리니까 된다든지 나를 잘 알고 바로 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개선하는 거,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모르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배우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한번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봐주라는 게 중요해요.
밭을 알아야지 맞는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는 뭐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목석이니 진행물이니 참새니 사모님도 한번 적어보시죠. 요건 한번 제가 발표시켜 드려볼게요. 내 배우자는 뭐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강아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남편분이 되게 귀여우신가 봐요. 강아지 쓰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개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줄이면 뭔지 아시죠? 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숫자랑 한문을 섞어 쓰셨네요. 1하고 8하고 넘자자, 이거 뭐예요? 이렇게. 1, 8 뭐예요? 하고 넘자자 붙이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쓰라랬더니 막 한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 배우자는 뭐와 같다라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뭐 같다 그래. 네. 너무 아름다운 거 시장에서 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써보셨나요? 혼자 계시지만 한번 더 써보세요. 네. 네. 옆에 분을 저희 아내 남편 못 쓴다 보고 나쁜 거 쓴다고 나쁜 거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셨어요? 그리고 하셨나요?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조금 나누는 의미에서 저기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저요? 집사님, 네. 뭐라고 쓰셨어요? 조선시대라고 썼어요. 조선시대. 그냥 이름 뭐 듣기만 해도 뭔지 알겠어요. 혹시 오늘 얘기했던 많은 그런 텍스트들 중에서 등장하는 여기 확인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조선시대.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 배우자가요? 왜 조선시대일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 뒤에 이 사람이 왜 조선시대가 되었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왜 조선시대인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아직 그냥 생각만 했고요. 쓰지는 네. 않았는데요. 네. 그냥 성실하고 착해요. 네. 저녁 식사를 또 하셔야 되니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되게 성함을 저요? 예, 먼저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갈게요. 저는 안 썼는데. 네, 괜찮으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참새요. 말을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시나 봐요. 잔소리? 아니 말을 많은 편은 아닌데요. 네. 그냥 참새처럼 귀여우니까요. 막 리드야. 네. 귀여우신가 봐요? 아내분은. 인정해 주시네요. 여자분들은 인정해 주시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어요?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라고 쓰셨어요. 저를 다 알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다 알아봐요. 예언자. 잘 모르는. 약간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르는데 다 아는 척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앞에 할수 느낀 그래요. 왜냐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많이 의지하세요? 네. 많이 의지하세요? 제가 의지한다라기보다는 제가 한쪽이 비어 있는 사람이라 의존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네, 깊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하나님께를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는 지도 같습니다. 지도. 기도. 네, 굉장히 행복하시겠나 봐요. 지도. 네, 그렇네요. 사모님 뭐라고 쓰셨어요, 우리 목사님? 소나무.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원래 옛날부터 네. 이제 소나무가 되어줄게 그리고 변함이 없고 뭐 그늘이 되어줄게 이렇게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늘에 이제 제가 다가가야 돼요. 그늘이 오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그늘에 가야 돼요. 든든하시고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는 박혀 있는 그런 거네. 그런 곳이. 소나무 서를 찔리면 아픕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나무를 든든하니까요. 네,
결혼 몇 주년 되셨어요? 20주년 됐어요. 20주년 기념으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소나무는 이제 지겨워. 소나무 됐어. 소나무 이제 20년 동안 했으니까 됐고, 난 소나무 말고 뭐 너는 이제 다른 걸 물어봐.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좀 바꿔야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나무 이제 좀 지겨우니까요. 뭐라고 쓰셨어요? 낡은 소파. 네, 낡은 가구, 낡은 소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친밀해요. 뭐 애착이 있어요. 이제 정이 있어요. 늘 거기 있으니까. 근데 낡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뭐라고 쓰셨어요? 프라이팬. 왜 프라이팬을 썼어요? 아주 근데 그렇지만 인디엔 네. 엄청난 골매 맛있는 음식을 저를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 중요한 게 만들어 줄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네. 그런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게. 줄 수 있을 사람. 지금은 도끼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리가 안 됐고. 근데 이제 많은 요리가 돼. 그리고 대가도 있으세요. 때로 막 뜨겁고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약간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향후 또한 5년 좀 더 먹기시면 좋은 요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이드? 세제. 우리도 되게 도메스틱해요. 제가 이거 진행하는데요. 저 세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이드 왜요? 아니까 지금 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빨래 걸렸잖아요. 타이트로 네. 빠른 빨래요. 네. 타이트가 이렇게 성분은 모르겠지만 세탁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뭐 뒤에 음흉하게 뭐가 없어요. 그냥 뒤끝이 없네. 이렇게 깨끗해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다예요. 네. 깨끗해요. 그냥 이렇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타이거처럼 배신 안 하시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아내분은 갖다 내린 거잖아요.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음흉한 게 없다. 이런 분한테 뒤통수 치잖아요. 너무 상처 아파요. 어떤 주먹 맞고 다운돼요? 주먹 날아오는 거 보고 날아오는 주먹 보고서 맞으면 다운이 안 돼요. 그는 그냥 아파요. 근데 이렇게 뭐 하다가 눈먼 주먹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지켜가시기 바래요. 선생님 뭐라고 쓰셨어요? 솜사탕. 이거 어제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솜사탕. 너무 정말 아름답네요. 네, 소나무하고 솜사탕 왠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솜사탕 쓰셨어요? 말 그대로 부드럽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예, 어쨌든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어요. 녹으면 좀 끈적끈적. 그래?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진짜고요. 네, 집사님, 네. 저는 오래된 가구 중에서 이제 오래된 가구. 왜 오래된 가구?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40년. 됐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편해지셔가지고 이제 그냥 네 그런 전쟁 같은 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그냥 같은 분야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거가 참 많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잘 어울리는 분도 없어요. 네. 참 좋으시네요. 오래된 가구 같다 보니까 또 오래된 가구라는 건 자기에게 손때도 붙고 굉장히 정이 들었다는 부분들이니까 많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여기 다뤘던 이런 이슈들은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막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지금 저걸 보면서 네. 내 아들하고 또 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저렇게 많이 힘들게 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네, 아마 아드님이 내 엄마 그랬었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요 엄마 그렇지 않았어. 엄마 좋은 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좋겠는데. 아드님 여기 계세요? 괜찮으세요?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왜요? 알아가는 중이야. 아직도 40년을 이렇게 만났는데도 또 더 알아가시길 또 원하시니까. 네, 그 퀘스천 마크. 저보다 항상 젊어요, 마음이. 마음이 젊으시고. 이 남편이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좀 적극 있게 네. 많이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많이 끼려고 하고 네, 그거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어울리자 하시니까 또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사셨는데도 퀘스천마크네. 저 9년 연애했거든요. 연애만 9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저도. 9년이면 9년 중에 많이 알지. 그랬는데 또 결혼하니까 또 완전 또 틀리더라고요. 네, 제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스펀지라고. 스펀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하든지 다 그냥 빨아서 그냥 먹고 네. 또 똑같은 방법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흡입력도 굉장히 강하고 사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똑똑 이렇게 빨아야 되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조언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좋게 쓴 거예요. 내용만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결론은 스펀지인데 잘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매력이 너무 넘쳐나서 어떻게 흡입력이 얘기하는지. 강요하는 거야. 네. 그래서 뜻이 좋았으니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그렇고. 뭐라고 쓰셨어요? 저요. 저두 개인데 하나는 슈퍼맨이랑 네. 그리고 하나는 착한 머슴이요. 네. 그러니까 슈퍼맨이 네. 막 다 도와주고 다 그렇죠. 잘하잖아요. 네네. 그런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인가 봐요. 네. 지금 자녀가 이제 첫애예요. 차대가 나와서 끝까지 슈퍼맨이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똥기저귀 한 1000장 가셔야 돼요. 그거를 슈퍼맨처럼 잘 가르치시길 바라요. 밤에 애가 2시간마다 깰 텐데 슈퍼맨처럼 일어나셔가지고 애를 돌봐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밥도 막 내가 차려주고 산소리도 시켜주고 끝까지 슈퍼맨으로 남아있는지 알려주세요. 착한 모습에서 뭐 좋은 사람 변화시키구나. 네, 고맙고요. 뭐라고 쓰셨나요? 돌이요. 왜요? 네. 고집이 있어가지고 융통성이었고 듬직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뭔지 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많은 설명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어요? 큰딸. 왜요? 왜요? 챙겨줘야 혼이 많이 가는. 네. 딸을 2명 키우고 계시나 봐요. 네. 남들은 다 아들 키운다는데 제 딸은 네. 없는데. 딸은 재산이라고 하니까요.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사실 이거에 사실 의미가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단어를 드릴 때 여러분들 딱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이미지에서만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이미지인지, 왜 돌 같은지, 왜 오래된 가구 같은지, 이게 그 뒤에 왜 소나무 같은지, 왜 소나무처럼 소나무가 되어줄게 했을 때 소나무. 이 사람은 왜 소나무 이야기했지? 내가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의 뒤에 있는 것들을 마치 내가 나를 알아가듯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인생에 말하자면 어려움들이나 상처라든지 혹은 헤어짐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이 사람 것도 내가 알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뭘 형성되게 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도 내가 나를 잘 알고 이 사람도 것들을 잘 알고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큰딸 같아. 왜 큰딸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지?
자원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아질 거예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이렇게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씨앗 중에서 일단은 이 나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좀 필요하긴 해요. 제가 사실 상담을 막 하다 보면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혼자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부부관계로요. 저는 남편 마음에다가요, 아내분 마음에다가 씨앗 하나 심어 놓으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작은 씨앗 하나 심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씨앗을 심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관계 회복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 심어 놓으면 뭐가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심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기기만 심기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심기면 맞는 것들이 심기면 그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증진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애착관계를 갖고 있게 됐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심어놔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그리고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또 나아가서는요, 내 배우자를 알지, 다시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안정감과 정서적 결합을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 요소들을 심어놔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뭐 사랑의 언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참 많이 읽으시죠? 그런 것들은 그거는 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 있고, 저도 상담소에서 관계를 좀 증진시키는 커플을 위해서는 그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좀 이따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뭐 내 자녀 관계, 그리고 내가 자녀 개발하고 내 자기 개발하고 성취의 기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위시들, 자기 소망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들이 사실은 씨앗을 심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9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3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수인생으로 이제 마지막 대학을 가가지고 제 여자친구를 이제 만났는데요. 그때 저는 막 사랑하잖아요. 처음 사귀면요. 지금 사랑하시죠?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잘해주시잖아요. 지금 계절이시죠? 연애할 때보다. 안 그러세요? 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불륜이에요. 제가요, 아내에게 이제 그 여자친구잖아요. 이제 꽃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좋으니까. 꽃 선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보니까 제가 신림동 살았는데, 그 양재동이라고 하는 데 보면 한국에 큰 꽃시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아빠 차를 몰래 이제 몰고서는 그 양재동에 꽃시장 가가지고 장미꽃 백송이를 산 거예요. 네. 빨간 장미 백송이를 진짜 이렇게 엄청 크게 해가지고 차에 딱 가져가지고 이제 제 여자친구를 딱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이 장미꽃 백송이를 딱 줬어요. 여자친구 백송이를 딱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받으시죠? 제 아내는 이거 딱 보더니 하더니 차 뒷자리에 딱 묻는 거예요. 감동받지 않고. 한 송이만 받아도 감동되시겠죠? 하시죠. 할 듯이 힘이 없어도 꽃한 송이 드셔도 네, 이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가 딱 본 거예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는 꽃은 끝이야. 너랑 나랑 릴레이션십에서 이제 꽃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아내가 또 꽃을 너무 예뻐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영등포역 앞에 있는 무슨 꽃집이래요. 꽃집을 지정해주는 그 꽃집에서 꽃을 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예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을 또 사주기 시작했어요. 좋아했겠죠? 한 3번 봤더니 그때부터 또 안 좋대요. 왜 안 좋냐고 했더니 꽃 만드는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안 예쁘대. 그래서 신천에 있는 어떤 꽃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을 사야겠어요. 사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양재동으로 가지 않겠죠. 그래? 그럼 신촌 어떤 그 다음에 꽃을 사려면 신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꽃을 좋아하니까요. 그럼 저는 신촌 꽃집에 가서 신촌 꽃을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